발전 예제 13번입니다. 곡선 y는 3의 x제곱 빼기 1 위의 점 a 2,8을 지나고 자 그럼 지수함수 보시면 여기 a라는 점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2,8이래요. 그럼 그래프 문제는 항상 문제에서 준 거를 좀 표현을 해주라고 했죠. 여기 8, 여기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지금 이 AB라는 직선의 기울기가요.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써야 될 단서니까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놓고 자 곡선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1과 만나는 점을요. b라고 한대요. 근데 b라는 점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두 점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d라고 할 때 네, cd 지금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거 확인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준 거를요. 최대한 다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x좌표 있었고요. y좌표에 8 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써줘야 하는데 지금 당장에 이 b의 좌표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울기 값도 쓸 수가 없겠고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했는데 물론 모든 지수함수와 모든 로그함수가 아무렇게나 만났을 때 역함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좌표평면에 지수함수도 주고 로그함수도 줬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뭘 의심해 보셔야 되냐면 출제자가 혹시 이 둘의 역함수 관계인 걸 내가 알고 있는지 이 문제를 냈나?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y는 3의 x제곱 빼기 1과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1이라는 요 두 그래프가 혹시 역함수 관계라는 걸 물어보고 싶어서 이 문제를 냈나? 자, 출제자를 의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친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잡아서 역함수를 구해서 다른 친구가 나오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저는 로그 함수를 역함수 취하는 게 쉬워서 로그 함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역함수를 취하기 위해서 밑이 똑같은 3을 이렇게 크게 취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는 상쇄되고요. 남는 친구는 3의 y제곱은 x 플러스 1. 자, 그럼 x는 꼴로 정리해야 되니까 1을 여기로 넘겨주시면 3의 y제곱 빼기 1. 자, 그럼 정리됐으니까요. x 대신에 y를 써주시고 y 대신에 x를 써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3의 x제곱 빼기 1. 문제에 나왔던 지수함수와 똑같죠. 따라서 이 둘은 역함수 관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 아주 잘한 거예요. 역함수인 거 맞습니다. 자, 그럼 역함수인 게 맞으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생각나야 되는 건 뭐냐면 둘이 역함수 관계라면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요게 생각이 나셨어야 돼요. 여기까지 갔으면 진짜 더 잘한 거예요. 자, 그럼 y는 x 그래프를요. 이 그래프 좌표평면 위에 한번 쓱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y는 x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자, 그럼 이제서야 모든 실마리가 풀립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왜 줬지라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지금 기울기가 1인 직선 y는 x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선분 AB는요.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1차 함수가 ax 플러스 b가 있고 다른 1차 함수가 a'(x) 플러스 b'이라고 하면 두 함수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은요, 지금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특성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지금 얘의 기울기가 1이고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줬으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나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역함수 관계라 y는 x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이기 때문에 이 지금 떨어진 정도가 정확하게 똑같이 떨어지는 거고 그럼 그때의 좌표도 자리가 서로 바뀌는 거죠. 2,8을요. y는 x에 대해 대칭을 하면 8,2로 바뀌는 거죠.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배웠어요. 자, a, b라는 좌표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점은 좌표가 서로 바뀌어서 b, e로 바뀐다. 요 내용 기억 안 나시면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형의 이동이라는 강의는 굉장히 중요했던 강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함수가 나올 때마다 거기서 배웠던 대칭이동, 평행이동 내용들이 계속 소환되니까요. 그 내용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b의 좌표가 8,2라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문제 다 푼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x좌표가 8이 되는 거고 이때 이 y좌표가요 2가 되는 거니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다리꼴을 지금 이쪽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그려보면요. 그러면 지금 여기의 길이가 8이 되는 거고 지금 이쪽의 길이는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의 길이는요. 지금 8과 2의 차이니까요. 6이 되는 거겠죠.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였죠. 초등학교 수학 공식이었고 그럼 이렇게 되면 30이라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답에다가는요. 30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힌트는 뭐였다? 만약에 그래프를 봤는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뭔가 비슷한 개형처럼 나와 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출제자의 의도를 의심해 보셔라. 뭘 의심해 봐야 돼요? 혹시 역함수 관계인 걸 내가 아는지 물어보려고 냈나? 그래서 체크를 해봤는데 만약에 역함수가 맞다. 그럼 y는 x 대칭이다까지 들어가셔서 이 특징들을 좀 사용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유제 4-23번입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이 혼자 풀기 조금 어려워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두 점 A, B를 이은 선분 위에 임의의 한 점 P를 지나고 자 문제가 너무 길면요. 끊어서 한번 읽어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A라는 점 2,3 있고요. 그리고 B라는 점 4,1 네, 이렇게 있네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P를 지나는데요. 그쵸? 이 A, B를 이은 선분 위를요, 이 점 P가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축에 평행한 직선이요, 곡선 Y는 로그 2의 X 빼기 1과 만나는 점을 H라고 한대요. 네, 여기가 H네요. 그리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 Y는 2의 X제곱 빼기 1과 만나는 점을 K라고 한대요. 네, 지금 여기가 K가 있네요. 자, 그랬을 때 pH 천분의 길이 더하기 pK 천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무언가를 더한 것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여기가 지금 포인트가 되는 걸 거고요. 출제자는요, 이 부분에 포인트를 준 거고 지금 문제를 봤더니 좌표 평면 위에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둘 다 있어서 저는 일단 합리적으로 혹시 둘이 역함수 관계가 아닌지를 한번 추측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 단번에 알았어요. 이 둘은요, 역함수 관계가 아닙니다. 출제자는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냐면, 만약에 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이려면 이 원점을 지나가는 기울기가 1인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게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 지수함수 자체가 원점을 지나가고 있고 절대로 y는 x에 대해서 두 함수가 대칭이 아니에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대칭이 될 수는 있었겠죠. 그럼 여기서 제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잖아. 그럼 혹시 이 yx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보면 어떻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함수를 한번 그려봅니다. 즉 y는 x 빼기 1이라는 요 직선에 대해서 둘이 대칭인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제 의심은요. 근거가 이렇습니다.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와 y는 로그 2의 x라는 요 친구들은 분명히 역함수 관계일 것 같아요. 생긴 게. 그럼 이 역함수 관계인 친구들을 전체적으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씩 이동시킨 상황이 지금 오른쪽 그래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일단 역함수가 맞는지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역함수인지 체크하려면 지금 큰 2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상쇄되면서 x는 2의 y제곱이 되면서 x 자리에 y 써주고 y 자리에 x 써주면 그쵸? 역함수인 건 맞죠? 의심이 맞아요.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 맞으니까요. 원래 역함수 관계였던 친구들을요. 전체적으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식이 요렇게 바뀐 거고 그래프식이 또 요렇게 바뀐 거니까 나도 그럼 대칭이 되는 기준이 되는 y는 x 그래프를 1만큼 내려서 y는 x 빼기 1이라는 요 점선 그래프로 만들어준 거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요. ph의 길이랑 pk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요런 거는요. 지금 p값이 움직임에 따라서 ph와 pk의 길이의 합이 바뀌는 건데 그래서 최소값을 물어본 건데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이 파란 색깔 직선의 정 가운데 부분에 p가 있어야지
요 길이의 합은 최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최소값이 안 나오고 항상 요런 단서가 있을 때는 정 가운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럼 저는 이 문제 다 풀었어요.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 중점의 위치에 P가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 A라는 점 2,3과 B라는 점 4,1의 중점의 좌표 P는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X좌표 더하기 X좌표, 2분의 Y좌표 더하기 Y좌표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얘는요, 3,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의 좌표는요, 3,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3,2라는 좌표를 알게 된 게 왜 유의미하냐면요. 지금 X좌표가 3이라는 건 이 K의 X좌표를 알았다는 거고, Y좌표가 2라는 것은 지금 누구의 Y좌표를 안 거냐면 H의 Y좌표를 안 거예요. 그럼 각각 요 친구들만 구해주면 우리는 이 PK와 PH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두 개 합해주면 그게 최소값이 되는 거겠죠. 그럼 X다리에 3을 넣어주면 2의 세제곱 빼기 1이니까 Y좌표는 7이에요. 여긴 3,7이고, 이 H 같은 경우는 Y가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2는 로그 2의 X 빼기 1, 그럼 2에 넘겨주면 3은 로그 2의 X가 되는 거죠. 그럼 X는 2의 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8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긴 8. 그럼 다 됐네요, 지금. 선분 pH의 길이 플러스 선분 pK 길이의 최소값은요. pH는요, 지금 요 길이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5. pK는요, 지금 요 길이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5. 그래서 둘이 더해주니까 최소값은 10이 돼서요. 답은 10입니다. 요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요거는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역함수 관계 굉장히 빠삭한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방법. 게다가 마이너스 1만큼씩 이동시킨 역함수겠구나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는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 저는요 그렇게 역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프를 봤을 때 보이지도 않고요. 그럼 저 같은 친구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라고 한다면 제가 그래서 두 번째 풀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판서 한번 지우고 보시죠. 지금 판서는 지운 상황이고 동일한 상황이에요. 문제에서 준 거는요. 지금 두 점의 좌표 A와 B만 줬고요. 지금 아무것도 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AB라는 선분 위에 지나가는 점 P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성을 살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선분 위에 임의의 점 P라는 것의 특징을 살려주신다면 이 선분 AB를 가지고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봅니다. 그래서 그 P라는 점의 좌표가 그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서 대입을 해주는 방법을 일단 써야 되겠죠? 이게 지금 문제에서 준 첫 번째 단서예요. 그래서 1번 단서를 사용하신다면 지금 A의 좌표가요, 2,3이고요. B의 좌표가 4,1이니까요. 기울기를 먼저 구해주시면 X좌표 빼기 X좌표분의 Y좌표 빼기 Y좌표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무언가 y절편이 붙어야 하는데요. 둘 중에 한 점 넣어보죠. 2,3을 넣어보면 지금 이 네모 박스에는 5가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p라는 좌표를요. 지금 아무런 단서가 없기 때문에 그저 a, b라고밖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A, B라는 P라는 점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하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5라서 우리는 A 플러스 B는 5라는 단서를 하나 얻었습니다. 자, 요 1번 단서. 이 선분 AB 위에 점 P가 있다는 건 여기까지 쓰면 더 이상 쓸모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단서 하나 얻어낸 거고 이제 얘를 어떻게 사용할지 보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 P와 K가 일직선상 위에 있고 P랑 H도 일직선상 위에 있다는 그 단서를 준 거 있었죠. X축에 평행한 직선 그리고 Y축에 평행한 직선 각각 만나는 점이 H랑 K다라고 줬다는 게 그거죠. 그럼 이 K와 P는요 지금 이 같은 선상 위에 있기 때문에 무슨 좌표를 공유하냐면 X좌표를 공유해요. 그래서 여기가 A라는 동일한 X좌표를 가질 거예요. 따라서 K의 좌표는 A, 그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곡선 2의 X제곱 빼기를 지나가니까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Y좌표를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K의 Y좌표는요, 지금 2의 A제곱 빼기 1입니다. 이렇게 된 거고, 지금 P는요, 다시 B라는 Y좌표를 갖는데요. 얘는 누구랑 Y좌표를 공유하냐면 H랑 Y좌표를 공유해요. 그래서 지금 Y좌표가 B다라고 놓고 X좌표를 구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다가 B를 대입해 봐야 되겠죠? 그럼 로그 2의 X 빼기 1이다.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 B 플러스 1은 로그 2의 X다. 자, 그럼 여기다가 큰 2를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큰 2. 그럼 여기가 상쇄되면서 X좌표는 2의 B 플러스 1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2의 B 플러스 1제곱이 얘의 X좌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본래 그래프가 주어진 문제를 풀듯이 모든 단서와 좌표를 다 쓴 거예요. 지금 X축에 평행하다, Y축에 평행하다, 점 H와 지금 K를 준 이 두 번째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PH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PK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PH의 길이는요. 어디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되는 거죠. PH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요.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뒤의 좌표에서 앞의 좌표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2의 B 플러스 1제곱 빼기 A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인 원리로 이 PK의 길이는 결국 여기의 길이랑 일치할 텐데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 위의 좌표에서 아래 좌표를 빼는 거죠. 따라서 2의 A제곱 빼기 1에서 B를 빼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실제 문제로 들어갈게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문제에서 pH랑 pK의 길이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더해주면 2의 B 플러스 1 빼기 2랑 2의 A 빼기 1 빼기 B를 더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일단 지수 형태가 보이니까 요 친구 먼저 묶어서 앞쪽에 써주면 2의 A 플러스 2의 B 플러스 1이 되고 이제 남는 친구들 써줄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서 써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겠죠. 어머나 세상에. 아까 A 플러스 B는 5다 우리 구했었잖아요. 요거 여기다가 쓰라고 구해줬던 거구나. 문제에서 준 단서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얘가요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리하시면요. 2의 A제곱 플러스 2의 B 플러스 1제곱 빼기 5 플러스 1이 되니까 6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잘하셨어요. 그런데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뭔가를 더했는데 최소값을 구해라. 여기서 힌트가 생각이 나셨어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는 과연 이 학생이 명제의 증명이라는 공통수학 2에서 배운 단원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정의를 기억하고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뭐였냐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면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단,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요. 은근히 앞으로도 계속 최소값을 물어볼 때마다 종종 등장을 하게 돼서요. 요 내용을요. 잘 정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 기억 안 나시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기억이 안 날 때마다 돌아가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요 파트 제가 태그 걸어 놓을게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내용들 잘 정리하고 요 내용들 포스트잇 잘 적으셔서 문제집에 붙여놓으시고 종종 보셔야 돼요. 뭔가에 합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럼 우리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쓰는 걸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써줘야 되는 2의 A제곱과 2의 B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0보다 각각 큰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 조건이 맞아야지만 우리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왜 마이너스 6은 체크 안 하세요? 마이너스 6은요. 어차피 최소값에는 영향을 주지 못해요. 고정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고정되어 있는 값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앞쪽에 있는 요 친구들의 합을 줄여주는 게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라서 요 앞부분만을 가지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 친구들은요, 지금 지수 형태잖아요.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봤지만 어떻게 그려지죠? A랑 B는 우리가 놔준 값이기 때문에 1사분면에 있는 둘 다 양수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지수함수가 지금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요렇게 그려질 텐데 지수값들이 양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전체적인 결과들도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요 조건을 만족합니다. 만족하지 못했더라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쓸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풀기가 또 어려웠겠죠. 지금 단서만으로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써주시면 2의 a제곱 플러스 2의 b 플러스 1제곱은 크거나 같습니다. 2 루트 둘이 곱한 거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 플러스 1제곱보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 마이너스 6을 추가해 주셔도 돼요. 뒤쪽에 마이너스 6을 추가하시는 건 이 부등식의 모양을 바꾸진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까지 해주면 2의 a제곱 플러스 2의 b 플러스 1제곱 빼기 6은 그거나 같습니다. 2 루트 지금 밑이 똑같은 2인데 곱하기니까 지수의 더하기로 바뀌어요. 2의 a 플러스 b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6. 어머나 세상에. 아까 구했더니 a 플러스 b는 5라는 게 여기 또 나와요. 기특하죠? 또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또 다시 어떻게 바뀌어요? 얘는 여기 부분만 계산할게요. 지금 공간이 없어서. 2 루트 2의 5 플러스 1이니까 6제곱이 되는 거죠. 빼기 6.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얘는 계산하면 자, 루트 안에 있는 6제곱은 세제곱으로 나올 테니까 2 곱하기 2의 세제곱으로 나올 거고 빼기 6. 자, 여기는 16되니까 16 빼기 6 하면 10. 따라서 2의 a 플러스 2의 b 플러스 1 빼기 6은요. 크거나 같습니다. 10보다요. 단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2의 a와 2의 b 플러스 1이 같을 때 등호 성립. 요 조건까지 있는 거죠. 따라서 어쨌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지금 최소값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10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요. 여기다 써줄게요. 공간이 정말 없네요. 답은 10입니다.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풀이 방법은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푸는 거였어요. 이 방법도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방법인 역함수의 평행이동을 가지고 풀어주는 방법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두 번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요번 기회에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우리 같이 봤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밭에 잘 정리를 하고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단원 5단원에서 다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